안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로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미국 주식 몰빵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요즘에 미국 주식이 어떤지 한번 현상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요즘에 들리죠?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경신했네, 2년 3년 사이에 10배가 올랐네, 미국에서 AI 혁명이 일어나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정말로 뜨겁게 오르고 있네 등등 미국 주식에 관련된 여러가지 낙관론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도 ETF를 저도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익률을 보면은 근 2, 3년간 정말 어마무지한 수익률이 났죠. 저도 일부분만 갖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실제로 S&P 500은 불과 2, 3년 만에 수익률이 2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냈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5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냈습니다. 그만큼 미국 주식시장이 뜨겁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 주변을 둘러보더라도 한국 주식은 끝났다, 코스피는 정말 재미없다, 지지부진하다, 세금 문제 때문에라도 앞으로 미국 주식이 훨씬 더 유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 주변에 다들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미국 주식에 몰빵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이 좋냐 나쁘냐에 대해서 따져보려면 사실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관점을 일일이 하나씩 다 따지고 들기에는 저도 한계가 있고 영상에서도 시간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이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미국 주식에 몰빵을 하면 안 되는지, 사이클의 관점입니다. 먼저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뭔가 굉장히 투기적인 느낌이 들죠. 어떤 흐름을 타서 내가 떨어질 때 절묘하게 사고 올랐을 때 절묘하게 팔고,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거부감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사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주 건전한 내용의 사이클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투자를 아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근 3, 4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해오면서 굉장히 뜨거운 사이클이 있었죠. 사실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이 가까운 역사에는 이렇게 뜨겁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케이스가 없었다라고 들었었는데, 제가 보더라도 아주 드문 케이스로 특히나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어떤 과열 현상과 그리고 단기적인 과대 낙폭 현상이 요 근래에 있었죠. 흔치 않은 일이긴 합니다, 분명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이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뭔가 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 몰빵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에서도 이 사이클적인 부분을 첫 번째로 꼽고 이걸로만 이야기를 풀어도 충분히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클의 관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이클이라고 하면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이클은 중장기 사이클입니다. 특히나 조금 더 장기적인 사이클로 봤었을 때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단기 사이클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여러 매스컴이나 주식 방송 혹은 전문 경제 채널에서는 늘 단기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들의 입장은 단기적인 이슈를 가지고 떠들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단기적인 어떤 이슈에 주목하게 되죠. 하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정말로 건전한 투자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기 사이클이 아니라 중장기 사이클에 집중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단기 사이클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사이클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높은 투자 수익률을 위해서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입지이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구만수 교수님도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하나 더 얹어서 이야기하자면 그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이클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보면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높은 수익률에는 낮은 수익률의 씨앗이 담겨 있고, 반대로 낮은 수익률에는 높은 수익률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의 시점에 따라서 사이클이 내가 지금 하강기에 있는지, 하강기에 있는 낮은 사이클에서 놀고 있는지, 혹은 높은 사이클에서 놀고 있는지 분명히 올바르게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할 시점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분석의 한계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저도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라던가 아니면 그 회사의 다양한 경쟁력, 경쟁 우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산업군을 파악하기도 하고 전망을 분석하기도 해보는데, 결정적으로는 기업 분석을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한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전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업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식이라고 한들 내 전 재산을 몰빵할 수는 없는 거고, 특정 부분 분산 투자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주식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도 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정 자산을 주식, 부동산 또는 채권 등으로 올바르게 분배를 할 필요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과거 20세기와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가설은 아니지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유진 파마 박사님이 노벨상도 받으셨죠. 이미 20세기에 왜 일반 사람들이 투자를 했었을 때에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는지,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없는지에 대한 증명을 끝냈는데, 이 자체를 제가 찬양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자산에 내가 몰빵을 해서 부자가 된다, 돼야겠다가 아니라 특정한 자산군을 잘 갖춰서 적정한 포트폴리오를 내가 구축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만 21세기에는 좀 더 건전한 투자의 접근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 주식 왜 몰빵하면 안 되는지, 사이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들을 제가 설명드렸고, 그렇다면은 단기 사이클, 중기 사이클, 장기 사이클의 관점에서 미국 주식에 왜 몰빵하면 안 되는지를 제가 차근차근 좀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사이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사이클로 봤었을 때 미국 주식은 일정 부분 버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AI 혁명 때문에 이건 버블이 아니다, 미래에 대단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미래의 수익을 당겨 온다고 한들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나 아니면 미국 S&P 500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여러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리고 IT, AI와 관련된 인기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PER이나 PBR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런 것들을 평균 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국에 비해서는 2배에서 3배 정도 높은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S&P 500의 PBR도 4배 이상 가는 현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단기 사이클로 봤었을 때 이미 과열 현상은 일어났고, 다만 이 버블의 특성상 버블이라는 것은 꺼지기 전까지는 어디가 끝인지를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는 파악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 사이클로 봤었을 때 뭔가 버블이 일어난 것 같지만 절대로 인버스,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게, 그 버블의 끝이 어디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버블이 일어났는데 너무 빨리 인버스에 베팅을 한다거나 단기 과열이라 그래서 공매도를 너무 일찍 하는 경우에도 자칫 잘못하면은 큰 원금 손실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열이 있었을 때는 관망하는 태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단기 과열이 왔었을 때 내가 그 상승의 흐름에 올라서서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미련한 짓이죠. 버블 안에서 내가 놀겠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투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똑같고, 투기를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거는 욕심이 과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주식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입니다. 과욕은 반드시 필패를 부릅니다. 특히나 처음 주식에 입문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몇 년 동안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게 훨씬 더 건전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논리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데 돈을 벌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주식에 임하라는 것 자체가 아마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어느 시점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자세의 관점으로 봐도 단기 과열에서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고 굳이 그렇게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기 사이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기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관점은 좀 다르겠지만 그냥 쉽게 봐서 5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 정도로 보면 어느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투자 이론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 고든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고든 방정식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수익률 이퀄 배당 성장률 플러스 배당 수익률입니다. 왜 이 방정식이 성립하는지 이야기를 하면 너무 또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배당 수익률이죠. 배당 수익률의 분모가 바로 주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기대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미국 주식은 사실 조금 과대평가되어 있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가가 높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무런 금융 이론을 가지고 주식에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대 수익률이 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사실 간단한 원리입니다. 아까 초입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수익률은 낮은 수익률의 씨앗을 갖고 있고, 낮은 수익률은 높은 수익률의 씨앗을 갖고 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한 진리이기도 하지만 고든 방정식에서 나오는 것처럼 금융 수식으로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논리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 사이클로 봤었을 때도 지금 상당히 고평가의 영역에 와 있는 미국 주식들에 몰빵하는 것은 내가 낮은 수익률에 베팅하는 것과 비슷한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사이클입니다. 장기 사이클로 보자면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 이상의 장기 사이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었을 때 우리는 20세기의 미국 주식의 역사가 채권과 같이 비교했었을 때 어떻게 성장했는지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조금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S&P 500의 장기 수익률은 명목 수익률로 봤었을 때 대략 5%에서 6% 수준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채권은 어떻죠? 여전히 미국 채권 투자 수익률을 보면은 적게는 4%에서 많게는 5%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주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의 투자 수익률의 차이가 고작 1에서 2%, 많게는 3%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사실은 주식의 리스크를 감안했었을 때 수익률이 그렇게 매력 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특히나 지금처럼 어느 정도 고평가 영역에 들어온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사이클로 봤었을 때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국가이고 적어도 저를 포함한 나중에 저희의 아이들이 죽기 전까지는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국가로서 세계 기축 통화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에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높은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꿈꾸면서 내가 행동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연평균 복리 수익률로 봤었을 때 약 5%에서 6%의 수익률이라면 약간은 아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나쁜 수익률은 아니지만 연복리로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수익률도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일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S&P 500을 조금 더 길게 혹은 미국 주식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길게 가져가는 것은 동의하지만 수익률이 그렇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몰빵하지 말고 들고 가시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주식 몰빵하지 마세요. 사이클의 관점에서 단기, 중기, 장기 왜 몰빵하면 안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는 내가 선택하는 몫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은 S&P 500이 20세기처럼 드라마틱한 10% 이상의 연복리 수익률을 낼 것이라고 앞으로도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트코인 투자를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촬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